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그러면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 장 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인스탁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한번 미증시 흐름부터 볼 텐데 미증시 전체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왜 밀렸는지 이 부분 하고요. 밀려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좀 살아남은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혼자만의 힘으로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 김 이사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S&P 500개 종목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지금 플러스가 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개별 종목들 중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만 뭐 정말 처참할 정도로 특히 그다음에 급락한 종목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뭐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보잉부터 시작해서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끌어내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랑 반대로 미국은 저 푸른색이 급등한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일수록 하락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구글, 애플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엔비디아의 혼자 힘으로 버텨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많은 오른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미국 증시에서 저런 뭐 일시적인 조정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오히려 더 보는 것은 엔비디아로 오늘 시장이 조금 포장됐지만 실제로 단기적으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운 종목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약간의 리스크온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완만한 모습이에요. 기존에 이제 거의 4.8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4.4로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게 다시 만약에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에서 4.4 내려왔으니까 하락하는 게 아니하는 착각인 거죠. 어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얘기도 전체적인 그 흐름 틀을 보시면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끈적끈적할 것 같다. 생각보다 굉장히 매파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수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증시가 좀 주춤거려서 그렇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인데 이런 흐름도 다소 좀 주춤될 수 있다,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지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이니까 대선 기간을 앞두고 바이든이 아마 시장을 멈추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유동성 장난을 좀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채금리가 들썩이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2분기의 실적 모멘텀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PPI가 올라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PPI가 뭡니까? 기업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PPI가 올라가는 만큼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못하면 기업 이익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전가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떠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리, 뭐 아연 등 모든 금속 가격들이 같이 반등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밀가격 올라가기 시작하고 천연가스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나마 유가 안 올라가는 거 정도가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핵심 물가에선 빠진다고 하지만 핵심 물가에서 빠지면 뭐합니까? 결국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물가가 결국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부터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지 말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시장 폭락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보였던 만큼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거나 우리 시장처럼 굉장히 지리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종목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정석대로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정석대로라고 하는 게 뭐냐? 주요 모멘텀들이 다 노출된 상황이란 말이죠. 소위 우리가 호재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된 상황에서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 30 정도의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그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더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비디아향 종목군들도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오늘 엔비디아 빼고 엔비디아 향 종목군들 중에서 크게 꺾인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뭐 대표 종목군들이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도 쉽게 꺾이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쪽이 정말 대세니까 여기다가 불꽃을 태우자, 뭐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죠. 더 이상 이제부터 이 시점부터는 가격 레벨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도 그러하니까 하이닉스가 그나마 가장 나아 보이긴 하는데, 뭐 한미반도체든 이스페타시스든 이런 종목군들에 뭐 소위 올인하겠다, 여기에 이제 불꽃을 한번 태워버리라, 이런 전략은 이제부터 좀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말미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좀 챙겨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서 또 엔비디아 독주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보자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 예전과는 조금은 에너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가상화폐 시장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간밤에 조금은 놀라실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이 됐고요. 사실은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안 된다가 7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어떤 것일지,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재훈 본부장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에는 제도권으로 이 가상화폐가 들어온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에 앞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2012년도, 그리고 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올해 2024년도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를 했고, 그 반감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게 반감기 직후에 나왔었던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고점을 찍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4월 달에 반감기가 나왔었던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비트코인만 원래 현물 ETF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더리움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자금이 제도권의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직접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드려왔었는데, 최근 들어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는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전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매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지만, 내가 대체로 이제 종목군들 주식에서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기술 투자가 일단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좀 많이 거쳐가지고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일단 뭐 재무제표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에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을 더 소개를 드려보자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토스뱅크가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지분 가치까지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탄력적으로 테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술 투자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 좀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마음에 든다, 그런 종목군들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전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좀 뜨거웠었는데 이더리움 이번에는 사실 그 전에도 크게 좀 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발표되고 나서도 아직까지는 큰 폭의 흐름이 나오진 않는데 이런 차별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생각하기 좀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이더리움이 꽤 올라왔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상장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금 ETF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만큼 이 네.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위험자산 쪽에 대한 메리트가 살짝 반감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주가 흐름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가상화폐 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도 살짝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악재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시장 자체를 상방으로 만들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나란히 이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자꾸 대안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도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단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턴어라운드의 확산 이렇게 주셨는데 실적 턴어라운드인지 주가 턴어라운드인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 이사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신고가 종목 찾아보시면 뭐 기존에 뻔한 종목군들 많이 보이고 있지만 뻔하지 않은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서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투자 아이디어의 확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L, 과거에 이제 대림산업 아닙니까? 네. 이 신고가란 말이죠. 지금 건설업이 어떤 상황인데 이게 신고가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DL의 최근 상승은 2분기 연속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이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지금 자회사 DL에너지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건설주와는 전혀 다르게 혼자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이죠. DL 에너지는 에너지 쪽에서 뭐 하는 업체인가요? 미국에서 지금 AI향 전력 수요와 관련된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뭐 전력선, 전력 공급 기업들, 미국의 이튼 테크놀로지나 뭐 유틸리티 업체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DL도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나마 건설주들 중에서는 PF 충격도 조금 적고 나름의 어떤 현금 유동성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업체 쪽에서는 뭐 좋은 실적이 난리 없지만 그래도 이쪽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DL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스 터빈의 증가라든지 AI향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그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지난 4분기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고가 같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제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 베팅을 이미 하고 있었고, 우리만 몰랐지만 어쨌든 슬슬 신고가에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제도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게 원자력에 집중하지 말고 보일러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BHI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품 중에서는 슈퍼 커패시터와 관련된 비나텍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숨어있는 종목까지 찾아내서 다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더 의아해하실 종목인데 52주 신고가에서 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네. 인쇄 용지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한솔재지가 지금 52주 신고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솔재지의 움직임이 업종의 흐름이냐 단순하게 업종 1위 대표주라고 하는 한솔재지만의 흐름이냐를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한솔재지가 신고가 들어가서 뉴스를 찾다 보니까 무림재지 계열의 종목군들도 실적이 뭐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너무 IT 쪽, 뭐 엔비디아 쪽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현금 비중도 조금 마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벤트적으로 보면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항공청 출범 뭐 이런 것들이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노출된 모멘텀 말고도 실제로 뭐가 움직이고 있는가 잘 살펴봤을 때 제지업종의 대표주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좋은 건 오케이. 그러면 뭐 그 무림 PMP라든지 무림 SP라든지 재진의 다른 종목군들 인쇄용지니까 뭐 수출 포장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의 종목군들 말고 골판지 말고 인쇄용지 쪽의 회복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의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이렇게 새롭게 움직이는 신고가 내로 들어오는 새로운 종목군들의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업종인지 종목인지 종목의 확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재지주들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아직은 한솔재지와는 좀 차이가 있고, 한솔재지는 또 1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었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펄프 가격은 하락하고 판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수익성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려면은 비슷하게 좀 사업 구조가 비슷하거나 뭐 인쇄용지 관련된 업체들 이런 궤적을 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건가요? 근데 저는 뭐 따라 사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솔재지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재지 같은 경우 뭐 회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과거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림재지 계열이 그나마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회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네. 뭐 이 거래 대금이 작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제조업종의 어떤 수익성 확대라는 측면,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정적으로 담아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개별 종목보다는 한솔재지가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첨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재지업종의 개선이 한솔재지만 나타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펄프 가격 빠지고 이익이 개선되는 게 업종의 흐름일 텐데, 그러면 과연 무림 PMP나 SP는 계속 소외될 것인가 정도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솔재지가 신고가를 늘리면 늘릴수록 다른 종목으로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영역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도 크고 변동성도 크지만 무림 그룹 계열을 보시는 게 나을 거고요. 네. 투자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솔재지의 수익성 추가적인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놓칠 만한 부분들, DL과 한솔재지의 주가를 통해서 또 턴어라운드하는 종목군들 어떻게 찾아내는지 살짝 엿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속보 하나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맥락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계신 내용이어서 삼성전자 HBM 칩이 아직은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아침자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젠스낭 CEO가 이번에는 좀 통과를 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나왔던 삼성전자의 이런 소식이 오늘장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구간 삼성전자는 1.15% 하락한 77,40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체크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 바로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합니다. 관련된 뉴스들 최근 들어서 뭐 하나둘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고 이번 주 체크포인트를 통해서도 또 다른 전문가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제가 2023년도 말에 2024년도에 뭐가 움직일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우주항공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의 국방부 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예산을 늘리고 있는 쪽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분야라는 거죠. 네. 실제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 다르파에서 어디 쪽에 대한 예산을 늘렸냐면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HBM 쪽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27일 날 개청되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에 대한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27일 날 개청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트랙아이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AP 위성이나 컨택 같은 기업들도 저점대에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접근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엔비디아가 천비디아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이라든지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주항공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테마를 만들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전 우주항공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개청이면은 사실 재료 노출 전에는 오늘 액션을 할 수 있는 날인데 홀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대로 들고 가는 것도? 네, 저는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모멘텀이 끝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관련돼서는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가람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외도 위성 그리고 해상용, 지상용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이제 우주항공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주항공 쪽을 이야기하다 보면 방산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방산 관련주들이 있죠. 네.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는 살짝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료 노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몇몇 종목에 국한해서는 이렇게 교착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서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4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